안녕하세요. 탑라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엘루입니다. 제가 일단 음악 듣는 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집안 분들의 영향이 되게 있는 것 같은데 형이 CD 플레이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CD 플레이어는 없었고 테이프 넣어서 이제 듣는 마이마이 라는 음악 듣는 기계로 휘성이라는 가수, 거미라는 가수, 막 이렇게 YG 엔터테인먼트 출신의 가수들을 되게 좋아했었고, 그러다가 빅뱅 다큐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막 비트박스도 연습하고 노래도 연습하고 랩도 연습하고 막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중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보컬 레슨을 어머니한테 너무 받고 싶다고 계속 졸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뭔가 노래를 배우고 노래 연습을 하다가 고등학교는 예술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서 실용음악과가 있는 보컬 전공이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게 돼서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교도 예술대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음악과 함께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미디 작곡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노래를 그냥 연습하는 거는 매일 하고 있지만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음악해 라고 했을 때 들려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음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뭔가 미디로 내 음악을 만들어서 녹음을 하고 내 노래를 담은 어떤 음원 파일들을 가지고 있고 싶다라고 시작한 게 미디를 시작하게 된 계기죠. 처음에는 케이팝 작곡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처음 시작은 제 노래를 만들고 싶었고, 그때 당시에 뭐 크러쉬, 딘, 지코 이런 가수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여서 그런 거를 꿈꾸다가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음악을 하게 된 계기에 있어서도 음악 방송을 매주 보고, 그때 당시에 뭐 아이즈원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즈원의 엄청난 팬이 된 거예요. 아, 저런 음악도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작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한 곡 한 곡 써내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케이팝을 만들어 보기 시작하고, 근데 이게 내가 보는 음악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내가 쓴 거를 남한테 입히는 그런 작업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재밌어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회사들에 계속 들어가게 됐었어요. 이제 작업실을 내주셨어요. 근데 작업실이라고 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방음도 안 돼 있었어요. 다 울리는 데서 작곡을 어쨌든 회사에서 시켜주셨으니까 하게 됐죠. 그 회사에서 이제 다른 회사의 아이돌이 데뷔를 하는데 곡이 필요하다고 한다, 너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냐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친구들과 함께 와, 이거는 쉽지 않은 기회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어떤 목적성 없이 매일 연습하는 식으로 음악을 만들었었는데 이거 말고 누군가에게 입힐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2주 정도 기간 동안 한 10곡 정도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쪽 회사 대표님과 그 그룹의 멤버들과 이제 미팅을 하면서 같이 곡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러고 나서 너무 감사하게도 네온펀치라는 그룹이었는데 그 그룹의 두 번째 미니 앨범에 처음 인트로곡 그리고 수록곡 두 곡을 한 번에 세 곡을 데뷔하게 됐어요. 네, 저는 계속 곡이 잘 발매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었고, 지금에서야 뭐 어떤 미팅과 뭐 A&R 분들을 만나던가 지금에서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까지는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작곡에만 몰두했었던 것 같거든요. 뭐 노래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라인을 계속 써내려간다든지 가사를 쓴다든지 이거에 되게 집중하고 내가 더 좋게 잘 뭔가 들릴 수 있는 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데뷔를 하고 곡이 안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데뷔를 한 게 운이 좋았던 거고 어떻게 보면 내가 데뷔할 실력이 아닌데 데뷔를 한 거였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당시에 했던 것들은 그냥 곡을 위한 노력, 되게 초점을 맞춰서 작업도 하고 연습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작곡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곡이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그 리드를 읽어보고 레퍼런스 곡들을 들어보고 이 리드와 이 가수의 어떤 연결점을 보는 것 같아요. 이 파트
파트별의 캐릭터성을 정하는 거 이런 것까지로 약간 발전을 해왔던 것 같은데 연습할 때는 NCT라는 그룹의 멤버가 여기에 이 라인을 부르면 너무 멋있겠다 또 다른 그룹의 멤버도 붙여보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파트별로 줄 수 있는 어떤 캐릭터 이 파트에서의 이 캐릭터의 성격 이런 걸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 라인들을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디테일들이 느껴졌을 때 잘 셀링이 되는 것 같고 그 작가의 의도가 분명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분명한 의도가 이 그룹의 어떤 성격과 이 리드의 성격 그 리드를 만든 뭐 직원분들의 어떤 의도 이런 것과 맞아떨어졌을 때 저는 곡이 선정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되게 듣기가 싫었어요. 너가 쓴 것 같아. 어떻게 들으면 좋은 얘기 같긴 한데 저는 그거에 갇히게 되면 오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업 방식을 되게 많이 바꿔요. 처음에 가사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 가사를 쓰면서 멜로디를 그거에 입혀봤었고 이 가사일 때 표현될 수 있는 발음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작업도 해봤고 최근에는 마디가 있고 이 뭐 벌스 파트를 작업을 한다 했을 때 뒷부분부터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 마무리하는 라인부터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 안 나올 때 막혔을 때 생각이 날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뭐 코러스 먼저 써본다든지 프리 먼저 써본다든지 어떻게 보면 이 노래에서 줄 수 있는 힐링 포인트들 먼저 만들어 놓고서 다른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리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플러그인 같은 것도 되게 안 쓰는 것들도 많이 걸어보는 것 같아요. 뭐 보컬에 기타 앰프를 걸어본다든지 제가 보컬에 안 쓰는 어떤 다른 이펙터들을 막 걸어서 믹스를 해본다든지 작업 방식에 있어서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K-팝 작업을 시작했을 때 트랙 메이커를 원래 했었어서 트랙 메이커들의 고충 같은 것도 잘 알고 있고 이 친구들이 뭐 탑라이너도 탑라이너 나름의 어떤 힘듦이 있겠지만 이 친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거든요. 뭐 샘플을 찾거나 이런 과정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말을 되게 착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답답한 느낌이 있더라도 뭔가 좀 더 밝게 좀 더 상냥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일단은 깔려있는 것 같고 마이클 잭슨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막 입작곡해서 막 베이스 해주고 막 드럼 쳐주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같이 작업했을 때 꽤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트랙 메이커 친구들도 제가 그렇게 해줬을 때 제 생각을 훨씬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것 같고 이해해주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저희 팀끼리는 어떻게 보면은 트랙 메이커건 탑라이너건 어쨌든 일단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 음악적으로 조금 엇나가는 부분들 서로 뭔가 생각하기에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도 음악을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그 방향성대로 잘 협의해서 음악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더 했어요. 완전 더 하고 작업도 더 해보고 근데 안 나오는 건 똑같거든요. 음악이랑 좀 멀어져 봐야겠다. 근데 이게 좀 무서웠었거든요. 저는 음악이 싫어지게 될까 봐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너무 좋아하니까 오히려 더 하고 싶더라고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슬럼프를 겪을 때 잠깐 놔두고 산책을 한다던가 뭐 영화를 본다던가 다른 문화를 즐긴다던가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잠깐 쉬게 해주는 거죠, 몸을. 어쨌든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과부하가 걸린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슬럼프를 이겨내보면 자기만의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 브라운이라는 가수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앨범을 한번 내게 되면은 막 50곡씩 내거든요. 근데 이 50곡씩 내는 거 다 들어보기도 하고 막 따라 불러보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또 엘라마이라고 이제 DJ 머스타드라는 프로듀서가 이제 발굴한 가수인데 엘라마이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라인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끝 처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뭐 그리고 반복하는 어떤 라인들 이런 거를 반복하는 어떤 폼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많이 따왔었어서 흑인 음악적인 어떤 보컬이 들어가는 곡들에서는 아직도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두 가수 정도?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작업물은 박봄의 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피처링은 던님이 해주셨고 에픽하이의 우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듣고 이런 감성의 곡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트랙 초안부터 작업을 시작했었어요. 이제 코드랑 뭐 기타 정도? 이제 기타 샘플을 짜집게 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타 코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 위에 후렴구 멜로디를 먼저 만들었죠. 이게 발매가 되게 늦어졌어요. 처음에 그 곡을 작업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뒤에 발매가 됐거든요. 정말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버전을 되게 많이 바꾸고 피처링 해주신 분도 후보가 되게 많이 바뀌어서 그때마다 그 부분을 다시 쓰고 했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오랫동안 제가 작업을 붙잡고 있었던 곡이어서 아직도 기억에 되게 많이 남는 곡이에요. 멘토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내가 만들어나는 작업물에 대해서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와 이 음악적인 대화를 나눌 때 너무 신나서 즐겁게 하는구나, 저 사람은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로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저한테는 그냥 한 곡 한 곡 소중하게 더 제 많은 영향력을 담아서 좋은 곡을 써서 좋은 가수에게 멋진 곡을 드리는 거, 그게 제 목표이자 취해야 되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곡 만들고 아티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서포트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보지 않아서 촬영이 어색하고 뭔가 말도 잘 나오지 않고 막 이랬는데요. 앞으로 뭐 많이 찍어보면서 제가 좀 발전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줄 수 있게 좀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곡가 엘로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